이건 정말이지 내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아니, 잊고 싶어도 영원히 내 뼛속에 박혀버린 그런 이야기니까. 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손끝이 저릿저릿해지는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이 섬뜩한 경험을 꼭 들려줘야 할 것 같아. 왜냐고? 그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어쩌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모든 건 민수 때문이었어. 민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 산증인 같은 존재였달까. 우리는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붙어 다녔고 서로의 비밀을 전부 공유했어. 대학도 같은 곳으로 갔고 심지어 졸업하고 나서도 근처에 집을 잡고 매일 얼굴을 봤지. 그는 나보다 키도 크고 넉살도 좋아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이상하게 연애운은 지독하게 없었어. 늘 나한테 와서 투덜거렸지. 야, 나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걸까? 하면서.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 금요일 저녁이었고 우리는 막걸리를 앞에 두고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지. 그날따라 민수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 평소 같으면 잔을 들이키면서 세상사다 잊고 웃을 텐데 자꾸 멍하니 창밖만 쳐다보더라고. 야, 너 왜 그래? 오늘따라 맥이 없어. 혹시 또 여자친구 생겼는데 헤어졌냐? 내가 장난스럽게 놀렸지. 민수가 나를 쳐다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는데 그날 밤 일이 터졌어. 우리는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 민수는 평소처럼 만취 상태였고 내가 겨우 택시를 잡아 태워 보냈어. 나는 찝찝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 새벽 2시쯤 됐을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는 바람에 잠이 깼지. 발신자를 확인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민수였어. 보통 민수는 술을 마시면 전화를 안 받는 타입이라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 여보세요, 민수야? 너 지금 어디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이상했어. 웅웅거리는 소음만 들릴 뿐 민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나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몇 번 더 불렀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끊기더군.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기계음만 반복됐어.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심장이 쿵쾅거렸지. 나는 민수에게 카톡을 남겼어. 무슨 일이야? 왜 전화 안 받아?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 다음날 아침 나는 영 찝찝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어. 어젯밤 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지. 나는 혹시 몰라 민수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어. 2번, 3번. 받지 않았어. 그때부터 불안감이 현실로 변하기 시작했지. 민수는 절대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집으로 찾아갔어.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어. 나는 혹시라도 민수가 혼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나 싶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지. 집안은 너무나도 조용했어. 어젯밤의 그 소란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정적이 감돌았지. 거실을 둘러보는데 민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침실 문도 닫혀 있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어. 민수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 하지만 그건 내가 알던 민수가 아니었지. 그의 눈은 풀려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 119에 신고하는 내내 내 손은 덜덜 떨려서 제대로 전화를 들 수도 없었어. 경찰이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 병원으로 실려간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 이상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 나중에 들은 부검 결과는 단순한 심장마비였대. 너무 어이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 우리 나이 27살. 술을 마신 것도 맞지만 건강했던 애가 갑자기 죽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장례식은 지옥 같았어. 민수의 부모님은 오열했고 나조차도 너무 큰 충격에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우리는 그렇게 가장 소중한 친구를 떠나보냈지.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나는 슬픔에 잠겨 지내면서도 민수의 SNS를 계속 들여다보게 되더라고. 그게 나를 더 괴롭히는 일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민수는 생전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인스타그램도 꽤 열심히 했거든.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민수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켰어.
민수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프로필 사진이 작년 여름에 찍은 바닷가 사진이었어. 왠지 모르게 그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잘 가라 친구야. 혼잣말을 하며 메신저 창을 껐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습관처럼 민수의 카톡 프로필을 확인했어. 어제 봤던 바닷가 사진이 아니었어. 웬 낯선 풍경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지. 흐릿하고 어두운 사진이었는데 꼭 오래된 흑백 사진 같았달까? 아, 민수 부모님이 정리하다가 실수로 바꾼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워낙 정신이 없으셨으니까.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어. 또다시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어. 이번엔 민수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 같았는데 유독 민수의 얼굴만 검게 뭉개져 있었지.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했어. 그날 이후로 민수의 프로필 사진은 매일같이 바뀌었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끔찍한 사진일까 하는 불안감에 떨면서 카톡을 켰지. 어떤 날은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 인물들은 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번져 있었고, 어떤 날은 민수가 찍었던 음식 사진이었는데 그 음식 위로 새까만 손자국 같은 게 찍혀 있었어. 내가 민수에게 카톡을 보내봐도 답장은 없었어. 당연하지. 민수는 죽었으니까. 그런데 왜 프로필 사진만 계속 바뀌는 걸까? 그게 제일 궁금하고 무서웠어. 며칠이 지나자 나는 미쳐버릴 지경이었어. 매일 아침에 그 확인 의식, 그게 나를 갉아먹었지. 나는 민수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봤어. 어머니, 혹시 민수 핸드폰 가지고 계세요? 프로필 사진이 계속 바뀌어서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어. 아이고, 그 핸드폰은 아직 우리도 못 건드렸단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 혹시 누가 장난치는 거니?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나는 일단 전화를 끊었어. 하지만 어머니도 모르신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지. 그럼 누가 바꾸는 거지? 나는 네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어. 그날 밤 나는 민수에게 카톡을 보냈어. 민수야, 너 거기서 잘 지내는 거 맞지? 왜 자꾸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거야? 나 무서워 죽겠어. 답장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 밤은 평소보다 더 끔찍한 사진으로 바뀌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 다음날 아침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안고 폰을 켰지.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민수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는데 그건 사진이 아니었어. 움직이는 이미지였어. 아주 짧은 GIF 파일 같았는데 섬뜩하게도 그건 내가 어젯밤 잠들기 직전에 찍었던 셀카였어. 내가 내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눈은 반쯤 감겨 있는 세상에서 가장 사적인 순간의 내 모습이었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이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 민수가 죽은 지 벌써 2주가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공포에 질려 바로 전화를 걸었어. 민수의 번호, 물론 연결이 안 되겠지. 하지만 나는 미친 듯이 걸었어. 5번, 10번, 그리고 7번째 통화 시도에서 기적처럼 전화가 연결됐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어젯밤 내가 전화했을 때와 똑같았어. 웅웅거리는 낮은 잡음. 하지만 이번에는 그 잡음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마치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지. 민수, 너야. 잡음이 잠시 멈추는 듯하더니 아주 느리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건 분명 민수의 목소리였어. 하지만 너무나도 낯설고 차갑고 생기가 전혀 없는 목소리였지. 나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내 심장이 터져서 내 귀에서 쿵쿵 울리는 소리만 들렸어. 그럼 누구야? 잠시 침묵.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나는 숨을 멈췄어. 보고 싶어. 그게 다였어. 그 말만 남기고 전화는 두 소리와 함께 끊겼지. 나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미쳐버릴 지경에 이르러도 이젠 민수의 프로필 사진이 매일 바뀌는 걸 기다리게 됐어. 이건 내가 겪는 고문이었지. 나는 민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지? 나는 민수가 죽기 직전에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그날 밤을 되짚어봤어. 그는 왜 전화를 걸었고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지금 내 셀카가 올라와 있는 걸까?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친 끝에 나는 결심했어. 이 모든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민수가 있는 곳, 정확히 말하면 민수가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그 장소. 그날 밤 나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던 시각인 새벽 2시에 맞춰 민수의 집 앞 공터에 도착했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날의 쌀쌀한 공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듯했거든. 나는 주머니에서 민수가 가장 좋아했던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어. 그리고 천천히 민수의 집 쪽으로 걸어갔지.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모든 창문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의 집 같았지. 민수야, 너 거기 있니? 나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 대답은 없었지. 나는 망설이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 어쩌면 이 모든 게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다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환각을 보는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나는 민수의 집 대문 앞에 서서 최대한 정면을 응시하고 셀카를 찍었어. 찰칵.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 사진 속에 나는 평소와 똑같았어. 불안하지만 살아있는 내 모습. 나는 그 사진을 바로 민수의 카톡으로 전송했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 내가 뭘 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 그냥 뭔가에 홀린 듯이 행동하고 있었어. 그리고는 바로 민수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어. 아직 바뀌지 않았어. 어제 올라왔던 내가 새벽에 찍었던 그 엉망진창인 셀카가 그대로 있었지. 나는 초조함에 담배를 몇 모금 3개 빨아들이고 다시 새로 꽂힘을 눌렀어. 그리고 그 순간 민수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어. 내가 방금 전송한, 방금 찍은 그 셀카로. 나는 기절할 뻔했어.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보낸 사진이, 내 폰에 남아있는 사진이 지금 죽은 친구의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거라고?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 카톡 메시지였지. 발신자는 민수. 나는 숨을 멈추고 메시지를 열었어. 메시지 내용은 단 한 줄이었어. 어서 나와, 같이.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속력으로 뛰쳐나갔어. 무작정 도망쳤지. 무슨 소리인지 민수가 뭘 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메시지는 나에게 절대 이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경고를 주었어. 달리고 또 달려서 몇 블록 떨어진 편의점 앞에 섰을 때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나는 숨을 헐떡이며 엉망이 된 몰골로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지. 그리고 나는 다시 아주 조심스럽게 내 휴대폰을 확인했어. 민수의 카톡 프로필. 그건 내가 방금 보낸 그 셀카가 아니었어. 새로운 사진이었지. 그건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누군가가 찍은 듯한 사진이었는데 사진의 초점은 중앙에 있는 내 모습에 맞추어져 있었어. 내가 지금 서 있는 편의점 안에서 계산대 앞에 서서 멍하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내 뒷모습이었지. 숨이 턱 막혔어. 내가 방금 도망쳤는데 내가 막 도착한 이 편의점에서 누군가 나를 찍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더 소름 돋는 건 사진의 구도였어. 마치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편의점에서 이 사진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누군가가 찍은 듯한 완벽한 타이밍과 각도였지.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사진의 오른쪽 아래 구석에 아주 희미하게 찍힌 그림자였어. 사람의 형체였는데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 체구가 딱 민수의 체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공포에 질려 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 쨍그랑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나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 나는 다시 민수의 카톡 프로필을 보려고 떨리는 손으로 폰을 주었어.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내가 편의점에서 찍힌 그 뒷모습이었지. 그리고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어. 이번엔 3개가 연속으로. 너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웠어. 마지막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게 민수가 아니라는 걸. 민수는 이미 떠났어. 이 모든 건 민수의 계정을 이용하고 있는 그 무언가라는 걸. 그 무언가는 내가 민수에게 가장 익숙한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의 가장 사적인 공간, 나의 가장 개인적인 행동을 기록하고 그것을 민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돌려보주고 있었던 거야. 내가 도망치자 그것은 즉시 나를 따라와서 새로운 증거 사진을 찍어 올린 거지.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
편의점 사장님께 사정해서 구석 창고에서 밤을 보냈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나는 내 휴대폰을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 곳에 처박아 두었어. 데이터 연결을 끊고 모든 알림을 끈 채로. 해가 뜨고 나서야 나는 겨우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 집에 도착하니 내 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어.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원을 켰지. 카톡 앱을 열자 알림이 수백 개가 떠 있었어. 모두 민수에게서 온 것들이었지. 프로필 사진은 다시 바뀌어 있었어. 이번엔 아무것도 없는 새까만 화면이었지. 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 이제 끝났구나 하고 안도했어. 아마도 그 존재가 나를 포기한 거겠지. 아니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이유가 없어진 건가? 하지만 마지막 메시지 하나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어. 그건 내가 도망치기 직전 민수에게 보냈던 그 셀카를 확인했을 때 온 메시지였어. 내가 확인을 늦게 해서 그때 온 메시지들이 밀려 있었던 거지. 그 메시지는 내가 카톡을 끄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떴던 그 메시지였어. 어서 나와, 다치.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다른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더 떠 있었는데 이건 내가 폰을 끈 이후에 온 것 같았어. 데이터 연결이 끊겨 있었는데 어떻게 왔지? 이건 정말 미스터리였어. 그 메시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 내가 널 찍고 있는 걸 네가 보게 만들었어. 이젠 내 차례야.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어. 이젠 내 차례라니? 뭐가 내 차례라는 거지? 그때 내 방 창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 똑, 똑, 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 너무나도 규칙적이고 느릿느릿한 소리였지. 나는 창문으로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 식은땀이 온몸을 뒤덮었어.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어. 민수의 프로필 사진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가 가장 아끼는 사진 한 장을 골랐어.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 작년에 민수와 함께 갔던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둘 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 그리고 나는 그 사진을 다운로드해서 민수의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어. 내가 그 사진을 올리자마자 민수의 프로필이 다시 바뀌었어. 그 사진이 그대로 올라갔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창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멈췄어. 나는 떨면서 카톡 창을 확인했어.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 이제야 편안해, 고마워. 그리고 그 메시지가 끝이었어. 나는 그 후로 한동안 민수에게 카톡을 보내지 않았어. 프로필 사진도 건드리지 않았지. 어쩌면 그게 그 무언가를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며칠 후 나는 또다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 민수가 죽은 그날, 민수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시간에 나는 잠에서 막 깼었고 전화를 받지 못했지.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민수에게 보냈던 마지막 카톡은 무슨 일이야? 왜 전화 안 받아? 였어. 그런데 오늘 아침 민수의 카톡 목록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그날 민수에게 보냈던 그 카톡 메시지가 사라져 있었어. 마치 내가 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 것처럼. 대신 그 자리에 민수의 이름으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 나 지금 너한테 가고 있어. 이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민수가 죽기 직전 새벽 2시 몇 분이었어.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어. 민수는 죽기 전에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어. 하지만 그와 연결된 것은 나를 감시하고 나를 다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그 끔찍한 존재였던 거야. 그리고 그 존재는 내가 그 존재에게 반응할 때마다 마치 늪처럼 나를 끌어들이고 있었던 거지. 내가 불안해하며 민수의 프로필을 확인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존재에게는 연결 신호였던 거야. 내가 어젯밤 마지막 발악으로 행복했던 사진을 올려놓았을 때 그 존재는 그걸 만족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몰라. 내가 그 존재에게 안정을 주었기 때문에 그 존재는 잠시 물러난 걸지도.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어. 그 증거들 사라진 메시지와 시차를 두고 도착한 가고 있어 라는 메시지는 나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지. 그 존재는 지금도 민수의 계정에 머물고 있고 나를 지켜보고 있으며 내가 다시 그를 확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날 이후로 휴대폰을 바꿨어. 번호도 바꿨지. 모든 SNS를 삭제하고 심지어 그 휴대폰 자체도 깊은 강물에 던져버렸어.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그 악몽을 꿔.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이 끔찍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꿈. 그리고 누군가 내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 다시 확인해봐. 내 셀카 아주 멋지게 나왔어. 실시간으로.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카메라와 스크린을 두려워해. 내 그림자조차도 무서워.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어쩌면 그것이 민수의 계정을 빌린 어떤 끔찍한 실체이든 나를 실시간으로 찍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겪은 일이야. 죽은 친구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내가 지금 찍고 있는 내 셀카로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지옥 같은 경험 말이야. 그리고 난 아직도 모르겠어. 그게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그저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인 건지.